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오늘 또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플러터 뽀개기 시리즈를 새로 시작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이죠. 그때 플러터 뽀개기를 올렸는데 제가 그때 일하면서 하느라 굉장히 업로드가 뜸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냥 새로운 플러터 뽀개기 시리즈로 제가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플레이리스트는 제가 따로 그냥 9라고 붙여가지고 9 플러터 뽀개기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플러터 뽀개기 시리즈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플러터 뽀개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1강은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플러터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하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러터가 무엇인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터는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크로스 플랫폼이 뭐냐면 하나로 개발하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뭐 웹이나 이런 거로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유니티가 있죠. 유니티 같은 경우도 유니티로 개발하게 되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나 뭐 다른 그 여러 플랫폼들로 배포가 가능하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크로스 플랫폼 중에 많이 비교되는 게 뭐냐면 플러터랑 리액트 네이티브예요. 플러터랑 리액트 네이티브 vs 리액트 네이티브, 요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플러터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플러터는 오픈소스 UI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입니다. SDK죠. UI죠. UI.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싱글 코드 베이스, 그러니까 하나만 개발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로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플러터는 자체적인 렌더링 엔진, 렌더링이라는 걸 우리가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로 그린다, 그림을 그린다. 자체적인 렌더링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픽셀 데이터를 화면에 직접 출력하는 자체 렌더링 엔진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제공합니다. 그 반면에 다른 UI 프레임워크들, 대표적인 게 리액트 네이티브겠죠. 리액트 네이티브와는 다르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번역해 볼게요. 다른 많은 UI 프레임워크와는 대조적이게 렌더링 엔진을 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리액트 네이티브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UI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고 되어져 있죠. 요것도 UI 기준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그 리액트 네이티브의 핵심이 뭐냐면 브릿지예요. 브릿지. 예, 브릿지.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자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그렇죠, 비동기, 뭐 동기, 일괄 처리 브릿지를 통해 직렬화된 데이터를 통해 뭐 네이티브 플랫폼과 통신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액트 네이티브죠.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안드로이드라고 보면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RN이 그 리액트 네이티브가 안드로이드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브릿지라는 거가 가는 겁니다. 브릿지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리거나 하는 거죠.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RN에서 여기서 브릿지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폰에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플러터는 뭐 어떠냐? 얘가 그립니다. 얘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드로이드가 아닌 거예요. 아이폰이 아닌 거고요. 근데 RN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시키는 겁니다. 브릿지로 해가지고 아이폰에서 그려지는 거고 안드로이드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플러터는 자기가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있는 뭔가 그런 UI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이폰에서 원래 쓰던 그런 컴포넌트가 아니라 그것처럼 비슷하게 그린 겁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터는 자체 렌더링 엔진으로 하는 거고 RN은 호출해서 뭐 브릿지로 이제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좀 성능적으로 봤을 때 플러터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그쵸? 예, 그리고 왜냐면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코드를 많이 건드려야겠죠, 조금 더. 예, 그런 게 또 그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세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VS 코드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저 개인적인 선호를 합니다. 예, 저는 VS 코드로도 개발해보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 시리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터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터를 처음 설치하시게 되면 요 문서 가셔서 플러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플러터 뽀개기 그 첫 영상, 그게 이제 설치 과정을 담은 영상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플러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튜토리얼도 사실 인터넷에 많고 뭐 책도 많고 한데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저희가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대리가 추천하는 거는요, 우선 다트 문법을 조금 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다트 문법을 익혀보자. 다트 문법을 익히셔야 그 소스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생기기 때문에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위키피디아 문서에서도 모든 게 다 위젯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젯을 잘 만들면 됩니다, 결국에. 위젯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위젯을 잘 사용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예, 그러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젯 많이 써보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문법을 알면은 뭐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예, 문법적인 것만 좀 이해도가 되면은 소스 코드는 금방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그쵸, 문서 보기, 문서 많이 보기. 제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제가 대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나 쉽다고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그 세팅까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신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여시면요, 여러분이 이제 플러터 플러그인을 설치하셨다면, 그렇죠? 설치하셨다면 이렇게 뉴 플러터 프로젝트가 뜰 겁니다. 네, 아니면은 파일에서 뉴 플러터 프로젝트를 누르셔도 돼요. 한번 뉴 플러터 프로젝트를 눌러서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그 플러터 SDK를 설치하셨던 경로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다운받아 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그 하는 게 있거든요, 그죠? 요거를 따르셨다면 예, 그 경로로 지정을 해주세요. SDK 패스를. 그런 다음에 넥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고 해볼게요. 헬로 월드. 코틀린으로 진행하고요. 뭐 요 올가니제이션은 나중에 이게 앱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뭐 막 코딩 이렇게 대충 만들게요 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되겠죠. 예, 그럼 플러터 프로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플러터 프로젝트 열면은 이렇게 열게 되는데요. 왼쪽에 리드미에도 이런 예제가 있긴 해요. 예제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제가 심플한 거를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젝트 세팅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그 플러터에서 우리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는 게 pub 스펙 있죠. pub 스펙 야물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폰트라든지 에셋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데브 디펜던시나 이런 외부 라이브러리 있죠. 이런 것들도 여기에다가 세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는 그 라이브러리 lib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가 처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 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얘도 보면은 위젯이죠, 그쵸? 위키피디아에서 써있던 것처럼 전부 다 위젯입니다. 위젯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이폰으로 진행이 되면 아이폰으로 되는 엑스코드 워크스페이스랑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파일이 여기 또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석으로 된 거는 제가 좀 지울게요. 다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아예 그냥 새로 합시다. 지금 마이앱 밑에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다 제가 지울게요. 다 지워요. 지우고 지금 이것도 결국 위젯이거든요. 위젯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젯을 만들어 볼게요. 뭐 폴더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요. 마우스 클릭해서 디렉토리 해가지고 뭐 페이지스나 뭐 스크린 뭐 이렇게 여러 개 하셔도 됩니다. 스크린으로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제가 new dot 파일 하는 거죠. 여기서 파일의 이름은 언더스코어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홈페이지다 이렇게 홈페이지.dat가 됩니다. 유용한 단축키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stateless 위젯을 만든다 그럼 stl 하시면 되고요. stateful widget 상태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거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stf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stl로 할게요. 탭 하시고 홈 하면 돼요. 홈페이지. 그리고 인텔리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그 코드 자동 완성이 거의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마우스 올려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쿠퍼티노 다트를 했는데 저는 메테리얼을 할 겁니다. 왜냐면 메테리얼이 더 많아요. 위젯이 더 많기 때문에 메테리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비록 제가 만약에 돌리는 그 핸드폰이 아이폰이라고 하더라도 메테리얼이 잘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체적인 렌더링 엔진으로 얘네들이 그리기 때문이죠. 비슷하게. 그리고 이게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폰에서 있었던 그런 비슷한 게 또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홈페이지라는 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홈페이지라고 해줍니다. 컨스트 붙여서 홈페이지. 자, 이렇게 볼게요. 저장을 하고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저는 지금 갤럭시가 연결돼 있어요. 갤럭시, 삼성 갤럭시가 연결돼 있어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뭔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X로 돼 있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위젯 그 플레이스홀더라고 해요. 플레이스홀더. 홈페이지 가시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위치만 파악하고 싶으면 플레이스홀더를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스캐폴드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스캐폴드. 예. 스캐폴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보면 위에 앱바가 있잖아요. 앱바, 뭐 바텀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설정하는 게 스캐폴드라고 보시면 돼요. 앱바는 이렇게 앱바라고 또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위젯이겠죠, 그쵸? 대충 보고 하는 거예요. 아, 타이틀이 있네. 타이틀 텍스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단 대충 만들어요. 마이 앱이라고 저장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됐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속성들이 있습니다. 뭐 컴마 해보면 엘리베이션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 10 정도 올린다. 그러면은 10 정도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앱바 말고 바디가 있어요. 바디 콤마 하시고 바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도 튜토리얼이 많고 인터넷에 자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쵸? 뭐 우리가 서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전부 다 암기하는 건 솔직히 무리입니다. 위젯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선은 여기다가 컨테이너가 좀 기본적인 거거든요. 컨테이너를 한번 해볼게요. 컨테이너에서 칼라 색깔이겠죠. 칼라스 점
옐로우로 해보겠습니다. 저장하면은 얘가 그 노란색이 지금 다 채워진 거예요. 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뭐였어요? 스캐폴드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냐면요, 빠르게 익히기 팁이죠. 일단은 우리가 위젯에 대해서 알았죠. 키워드 수집, 위젯에 대해서 알았어요. 지금 뭐에 대해서 한 거예요? 스캐폴드에 대해서 알았죠. 스캐폴드. 그러면은 스캐폴드를 일단 검색을 해요. 여기다가 플러터 스캐폴드. 자,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요, API로 가세요. 메테리얼 라이브러리 API. 스캐폴드 클래스. 웬만한 예제는 다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코드 스캐폴드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빌드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거잖아요. 요거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붙여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일단 스테이트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문법적인 부분들, 이런 거 모르잖아요. 문법 공부를 안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요거는 제가 뭐 디버그 프린트 이렇게 해볼게요. 나머지는 문법적인 부분들이에요. 뭐 지금 안 쓰는 것도 이렇게 일단 없애고, 저장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뭐 버튼 누르면은 그 상태 올라가고 하고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게 보면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문서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젯이든지 저희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건 포기하고, 어떤 위젯이 쓰였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책을 봤어요. 책에서 이런 위젯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문서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제가 이제 그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예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아, 결국에는 플러터를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뭐죠? 문법이죠. 결국에 문법이랑 핵심적인 개념들만 조금 알면은 사실 공부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사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문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샀어요. 아니면 유튜브 뭐 강좌를 본다라고 볼게요. 유튜브나 뭐 인프런이나 유료 강좌를 보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튜토리얼에서도 전부 다 그 위젯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다고요. 지금 보시면은 A부터 Z까지 위젯이 있는데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것들을 우리가 다 암기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문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나머지는 이렇게 찾아가면서 적용해보면서 익히는 게 제일 빠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 시간에. 그래서 위젯 키워드를 제가 알았어요. 체크. 그러면은 문서를 보는 거죠. 찾아본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문법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문법을 모르니까 해당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법이 어떻게 보면 키라고 저는 봐요. 키라고 봅니다. 문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법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되게 잘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거의 모든 예제가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거 다 있잖아요. 웬만한 건 다 있기 때문에 그쵸, 너무나 좋죠. 다른 거보다는, 다른 그런 플랫폼들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리액트 네이티브, 저도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공부해서 그 영상도 찍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그 렌더링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젯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만 잘 배합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해드린 것 같고요. 오늘은 컨테이너 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우랑 컬럼 부분 좀 이야기를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이 개념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통에다가 아이템들을 넣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로우입니다.
예, 로우 컨테이너에다가 저희가 아이템들을 넣게 돼요. 그 아이템들은 각각의 위젯이겠죠, 그쵸? 그리고 로우도 위젯이 되고요. 그리고 컬럼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아이템들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로우잖아요, 가로잖아요. 얘 입장에서 우리가 얘 입장에서 주 방향이라고 합니다. 메인 엑시스는 요런 식일 겁니다. 그쵸?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가로선을 그어라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긋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스타트가 되고요. 끝이 엔드입니다. 네, 요거는 안드로이드 할 때랑 동일하죠. 그쵸? 가운데는 센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주 방향이라고 합니다. 메인 엑시스. 그러면 여기는 세로로 이 부분은 뭘까요? 그쵸? 크로스라고 해요. 크로스 엑시스. 그래서 만약에 아이템이 이런 아이템들이에요. 만약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 뭐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은 이 아이템들을 아래쪽으로 붙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크로스 엑시스를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크로스 엑시스로 붙일 때 맨 아래쪽으로 붙이는 거는 뭐로 해야 될까요? 그쵸? 엔드죠. 맨 위로 붙이는 게 스타트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세로선을 긋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통 긋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소스 코드 같이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존에 있었던 스캐폴드를 조금 없애볼게요. 앱바만 놔두고 센터 이거는 그냥 가운데로 두는 거거든요. 얘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컨테이너라고 한번 이렇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그냥 기본 상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일드를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위젯이죠. 네, 위젯 한 다음에 여기다가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로우라고 했죠. 로우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이 로우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칠드런을 가지고 있죠. 자식들. 이 자식들이 전부 다 위젯의 배열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냥 기본적인 그 네모가 컨테이너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밑에다가 하나 만들게요. 요건 함수로 나는 이제 컨테이너를 반환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쓴다고 해서 언더스코어를 붙일게요. 그런 다음에 뭐 getBox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return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반환을 해볼게요.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이런 크기가 있어요. 그쵸? 가로, 세로. 요거도 그러면 width 한 100점, 한 50 정도 해볼까요? 50. 그리고 세로. 요거도, 그 높이, 요거도 5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합니다. 색깔 있죠? 칼라스에 뭐 퍼플 같은 거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세미콜론. 그럼 getBox라는 거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들여쓰기나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세팅에 랭귀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여기서 플러터를 누르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UI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가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체크하시면 이제 저장하면 자동으로 이제 포매팅 해줘요. 요거 선택하시면 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getBox를 여러 개를 둘 수가 있겠죠. 커맨드 D 저장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들이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간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간격을 둬 볼게요. 간격은 여기에서 이제 그쵸, 로우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우에서 자 콤마 하시고 쓰면 돼요. 스페이싱 10 줘볼게요. 저장. 그럼 바로 이제 반영이 되죠. 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컨테이너 자체도 저희가 색깔 한번 줘보자 이 말이죠. 색깔
칼라스. 요건 제가 노란색으로 줘볼게요. 자, 이 녀석의 컨테이너 자체가 크기가 지금 요렇게만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원래는 우리가 자식을 안 넣게 되면 컨테이너는 전체 크기를 차지합니다. 근데 자식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자식 크기에 맞춰서 쪼그라들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로우 부분에서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로우의 메인 그 주 방향이 가로잖아요, 그쵸? 여기에 옵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우스 살짝 올려볼게요. 메인 엑시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주 방향의 그 사이즈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 형태가 맥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메인 엑시스 사이즈를 저희가 좀 줄여볼게요. 메인 엑시스 사이즈를 .min.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만 될 겁니다. 노란색이. 그쵸? 그래서 주방향으로 내가 쫙 채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메인 엑시스 사이즈를 맥스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얘를 밑에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로우를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컨테이너를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컨테이너를 건드려 보자고요. 그러면 컨테이너 자체에도 높이가 있었죠. 높이를 지정하는 거예요. 높이를 나는 300을 하겠다 하고 저장. 바로 반영이 됩니다. 300으로 딱 됐죠. 근데 맨 아랫바닥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에 점 인피니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할당 가능한 영역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거를 매개 변수를 받아 가지고 얘네들의 높이를 조금 변경을 좀 해볼게요. 매개 변수로, 그쵸, 이름 매개 변수거든요 이게. 관련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 다트 긴조문법 뽀개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리카르드라고 하고 자료용을 쓰고 더블 하이트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기본값을 저는 일단 5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트를 여기다가 쏙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리카르드 리무브 하라고 하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제가 하이트를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제가 한 300으로 주고요. 두 번째 거는 하이트를 200으로 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아이템이 지금 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쵸? 세로 방향으로. 근데 얘는 지금 로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얘네들을 맨 위로 놓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쪽으로 다 정렬을 되려고 하려면 주 방향이 가로니까 반대인 크로스 얼라이먼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크로스 방향 얼라이먼트를, 크로스 엑시스 얼라이먼트를 스타트로 하면은 위로 가겠죠. 왜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을 그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드로 한다. 그러면은 맨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스트레치를 하게 되면 쫙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로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대리님, 저는 이 겟박스 마지막 거는 아예 다 채우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위스를 줄 수도 있겠죠. 위스도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위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위스를 뭐 300이다 라고 하면은 300만큼 그쪽에 가겠죠. 근데 뭐 잘 안되죠. 그쵸?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가로 부분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위스를 아예 없애고 이쪽에 오셔서 딱 이렇게 앞까지 온 다음에 노란색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 가지고 랩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싸줍니다. 아니면은 마우스를 여기다가 살짝 갖다 대요. 컴마 클릭해서 그 다음에 옵션 엔터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expanded라는 위젯이 있어요. 얘로 감싸게 되면 얘가 가로를 아예 꽉 채워주는 거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플렉스 관련인데 이 로우로 저희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예 꽉 채워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플렉시블이랑 같은 겁니다. 플렉시블의 플렉스 1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플렉스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옵션이 하나 있어요. 핏. 이 옵션을 플렉스 핏 타이트 타이트하게 하면은 이제 기존에 얘가 가지고 있었던 가로 크기가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완전히 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블 1 플렉스 핏 타이트가 들어간 게 바로 아까 익스펜디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아까 저거랑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쵸, 로우를 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이제 잘라서 로우라고 만들겠습니다. 밑에다가 함수를 get row body라고 할게요. 기존에 있었던 건 여기다 붙여 넣어주고, 자 이제는 이제 컬럼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컬럼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를 좀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로우 대신에 컬럼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컬럼은 세로죠, 그쵸? 세로로 진행이 되고 익스펜디드 빼고 겟박스만 해볼게요. 이렇게 겟박스, 그렇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크로스 얼라이먼트는 이제 스트레치 하지 말고 센터로 한번 해볼게요. 센터라고 이제는 하이트가 아니라 위스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위스 예,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죠. 좋아요.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 하이트도 일단 빼고요. 이제 얘 입장에서는 컬럼이기 때문에 컬럼에 대한 메인 엑시스 사이즈가 맥스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민이 되면 이렇게까지만 되겠죠. 그럼 가로로 꽉 채우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건드려야 돼요? 그렇죠? 컨테이너를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컨테이너의 위스를 더블의 인피니티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에 완전히 다 채우고 싶다 그러면은 메인 엑시스 사이즈를 맥스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정 가운데 두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크로스 엑시스 얼라이먼트가 아니라 메인 엑시스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두시면 되겠죠. 메인 엑시스 얼라이먼트 센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크로스로 애들을 다 꽉 채우고 싶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를 센터가 아니라 스트레치로 하게 되면 어차피 내부에 있었던 얘네들의 그런 높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얘네들 전부 다 높이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높이가 얘는 뭐 100이다. 얘는 하이트가 200이다 해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있다라고 볼 때 얘를 완전히 다 채워버리고 싶어요. 만약에 남아있는 크기 뭐 다 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플렉스블이라고 한다면 플렉스블을 넣어주고 이 녀석의 플렉스를 1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 자체가 지금 높이가 있어서 더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플렉스 핏 속성을 타이트로 하게 되면 나머지를 다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대리님, 제가 만약에 얘도 플렉스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플렉스 핏 타이트로 하는 거랑 같은 게 아까 익스펜드라고 했죠? 익스펜드를 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기준이 플렉스 1이 기본입니다. 지금 보시면 플렉스 1이죠. 그러니까 플렉스는 뭐냐면 가중치라고 보시면 돼요. 가중치. 제가 만약에 플렉스를 여기를 2를 하게 되면 얘가 이 녀석의 2배만큼 커지게 될 겁니다. 나머지 크기를.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얘도 플렉스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얘가 만약에 그러면 플렉스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겠죠. 왜냐면 가중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사이즈 관련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지금 이 부분 있죠. 여기도 우리가 컬럼이라고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얘를 또 잘라서 컬럼이라고 또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컬럼 get 컬럼 body라고 하겠습니다. 대충 얘를 리턴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get 컬럼 body를 여기다 넣는다 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간격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지금 뭐 패딩, 물론 우리가 패딩을 넣어서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귀찮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옵션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패딩 검색하시면 나와요. 넣으시고,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패딩을 8 정도로 줬죠.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패딩이. 그럼 제가 요거를 한 12, 뭐 이런 식으로 뭐 16이다 아니면 30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알아서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아이템들 간에 우리가 분명히 간격을 스페이싱을 10으로 줬지만 얘와 얘 사이를 좀 더 띄워주고 싶다. 그때는 우리가 그 사이즈드 박스라고 있어요. 사이즈드 박스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높이를 전 한 뭐 50입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0 더하기 50이 들어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이 들어가고 10씩 했으니까 예, 그렇게 간격이 들어간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const라는 키워드가 많이 보이는데, 요거는 const 생성자에 대해서 다트 기초문법 영상을 좀 보시면 이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 조금 복습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플러터 뽀개기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그 인터랙션 있는, 사용자 상호작용 있는 그런 것들 조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